네, 안녕하세요. 신바람 국어교실의 신바람입니다. 자, 오늘 배울 교재는 2015학년도 9월 고2 모의고사 24번부터 26번 예술 지문을 분석하고 문제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9쪽이고요.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그럼 바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술 지문 24번 문제부터 확인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24번 문제 분석합니다. 자, 우연성 음악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 우연성 음악이다 라고 네모칸까지 쳐놨습니다. 이것은 바로 화제를 알려주는 아주 좋은 문제가 되는데요. 화제를 알았으니까 이제 다음 25번으로 넘어갑니다. KG가 기억을 선택한 이유. 기억을 보니까요. 동전이나 주사위를 던져 결정하는 방법. KG는 어떤 사람이고 기억은 어떤 내용인가를 분석하면서 지문을 분석하고 문제를 풀어보면 쉽게 풀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26번. 가에 제시된 방법으로 보기의 악보를 연주한다고 할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근데 가를 잘 분석해서 이제 보기에다 적용을 시킨 문제인데 이거 짝짓기 문제다라고 할 수 있죠. 가를 읽고 그거에 대한 예를 지금 보기로 제시한 거니까요. 가를 잘 읽고 보기에 적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지문 분석 들어갑니다. 자, 첫 번째 문단에 딱 나오네요. 우연성 음악이란 기억으로 묶어볼까요? 주사위를 뜻하는 라틴어 알레아에서 유래된 용어로 서양 음악의 전통적 통념에서 벗어나 작곡이나 연주 과정에 우연성을 도입함으로써 불확정성을 추구하는 음악을 일컫는다. 이것은 우연성 음악의 개념이죠. 이렇게 우연성 음악의 개념. 자, 우연성 음악은 현대 음악이 지나치게 추상화되거나 정밀하게 구성된 음만을 추구한다는 비판에서 출발하였는데 대표적인 음악가로 케이지와 슈토카우젠이 있다. 기억 니은으로 묶은 부분. 우연성 음악이 등장하게 된 배경은 뭐냐? 정밀하게 구성된 음악을 추구한다 라는 비판에서 시작되었다. 이것은 우연성 음악의 등장 배경과 대표적 작곡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 작곡가가 아니라 음악가라고 되어 있었네요. 죄송합니다. 음악가. 자, KG는 두 번째 문단 들어가네요. KG는 KG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세 번째 문단 KG에 대한 방법. 네 번째 문단 슈토카우젠 이야기. 결국 여기서 말하는 지금 두 번째 문단에서 대표적인 음악가 두 사람에 대해서 또 자세히 또 설명을 해주네요. 자, 한번 보도록 하죠. 케이지는 인간의 의도가 배제된 무작위의 상태가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라고 주장하는 동양의 주역사상을 접한 후 작곡에 있어 인위적인 요소들을 제거하면 소리가 자연스럽게 구성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작곡에 있어 인위적인 요소들을 제거하면 소리가 자연스럽게 구성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오른쪽 화살표 케이지는 작품을 창작하는 과정에 우연의 요소를 도입했죠. 그래서 음의 높이나 강약 또는 악기나 음악 형식을 작곡가의 의도에 따라 결정하지 않고 동전이나 주사위를 던져 결정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왜? 작곡가의 의도에 따라 결정하지 않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죠. 케이지의 이제 작곡 방식, 그리고 케이지의 견해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5번 문제 풀 수 있겠네요. 케이지가 기억을 선택할 이유. 왜 동전을 던졌냐? 바로 앞에 나와 있죠. 작곡가의 의도에 따라 결정하지 않기 위해서. 그게 몇 번입니까? 5번이죠. 작곡가의 의도를 최대한 배제하기 위해서. 이게 두 번째 문단 여섯 번째 줄에 나와 있는 겁니다. 정답 5번이죠. 1번 뭐가 틀렸습니까? 작품의 창작 과정에서 자연의 소리를 활용하기 위해? 이런 말 없죠. 2번 작품 전체 형식 구조와 합리성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 합리성 조화를 이루기 위해? 아니죠. 그리고 왜냐하면 합리성이 아니라 우연성에 의해서 결정된다라 그랬으니까요. 3번 작품의 음악적 요소들을 동일한 획수로 반복하기 위해. 4번 작품의 의미가 주역사상과 일치되도록. 다 보면 뭡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죠.
그나마 비슷했던 건 뭡니까? 뭐 합리성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제 뭐 네 번째 문단, 아니 세 번째 문단을 읽어봐 합리적 사고 뭐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요. 전혀 관계없는 소리를 하고 있어서요. 25번은 5번으로 쉽게 정답이 나옵니다. 세 번째 문단 가보죠. 우연적 방법을 사용한 케이지의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1951년 작곡된 피아노를 위한 변화의 음악이 있다. 케이지는 이 곡을 작곡할 때 작품 전체 형식 구조만을 정해놓고 세 개의 동전을 던져 음의 고조와 장단, 음가 등을 결정하였다. 세 개의 동전으로 음의 고조, 장단, 음가 등을 결정하였다. 다시 말해서 곡의 전체 구조는 합리적 사고, 여기 합리적 사고가 나오지만 전체 구조가 합리적 사고라 그랬죠? 세부적인 요소는 비합리적인 우연성에 의해 선택된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세부적인 요소는 비합리적인 우연성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문단 이제 가보죠. 케이지의 영향을 받은 슈토카우젠의 음악은 우연성이 통계적 사고라는 과정에서 발생한다고 보고, 그러니까 음악의 우연성이 통계적 사고라는 과정에서 발생한다라고 보고서 음악적 요소들의 관계에서 가변성이 형성될 때, 변화가 가능할 때 다양한 음악적 표현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다. 기존의 음악처럼 고정된 악보를 제시하여 정해진 연주 방법과 진행 순서로 연주하는 것이 아니라 단편적인 여러 악구만 제시하고 연주자가 이를 임의로 조합하는 우연성에 의해 연주에도 얼마든지 음악적 표현이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것은 단편적인 악구만 제시하고 연주자가 임의로 조합하는 우연성에 의해 연주에도 얼마든지 음악적 표현이 가능하다라고 봤다. 이게 바로 이 부분, 이 기억니은으로 묶어보시죠. 이게 슈토카우젠의 견해입니다. 연주자가 이를 임의대로 주장만 해도 얼마든지 음악적 표현이 가능하다라고 봤다 이거예요. 다섯 번째 문단은 슈토카우젠의 이제 작품 연주 방법을 통해서 이제 26번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슈토카우젠의 피아노 소품 11은 19개의 단편적인 악구로만 구성된 단 한 페이지의 악보로 된 작품이다. 각 악구 끝에는 박자 빠르기, 음의 색이 등과 같은 지시어가 적혀 있는데 연주자는 악구 중 하나만 선택하여 자신이 생각한, 시작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생각한 박자 빠르기, 음의 색을 연주를 시작하고, 이게 첫 번째. 해당 악구 연주가 끝나면 임의로 선택한 다른 악구로 이동한다. 그 다음에 임의로 선택한 다른 악구로 이동한다. 이때 각 악구 뒷부분에 다음 악구를 연주하는 방식이 지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악구는 바로 직전 악구의 지시어대로 연주해야 한다. 이 부분 기억니은을 묶으면 2번이 되죠. 이제 연주 순서 2번. 그리고 플러스 동일한 악구를 두 번째로 다시 연주할 때 이 부분 해당 악구 앞부분의 괄호에 적힌 옥타브 변경 지시에 따라 연주한다. 이게 세 번째. 이런 과정을 반복하다 어느 한 악구를 세 번째로 연주하게 되면 끝난다. 이게 마지막 끝나는 건 네 번째. 따라서 오른쪽 화살표. 이 작품은 처음에 선택한 악구를 연달아서 세 번 연주하고 끝내는 짧은 연주 방법부터 모든 악구를 두 번씩 반복한 후 마지막 임의의 한 악구를 선택하여 끝내는 방법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연주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슈토카우젠의 바로 우연성 음악의 연주 방법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제 여섯 번째 문단. 이러한 우연성 음악은 하나의 작품이라고 기억. 우연성 음악은 기억. 하나의 작품이 작곡되고 연주되는 과정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여기 나오죠. 우연적이다 이 소리죠. 작품의 작곡가의 창작 과정과 이를 실현하는 연주자에 의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때문에 왼쪽 화살표. 음악을 바라보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음악의 지평을 넓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우연성 음악의 의가 됩니다. 자, 작품 분석 끝났습니다. 이제 24번과 26번만 해결하면 되는데 한번 보도록 하죠. 24번 우연성 음악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1번 작곡가와 연주자의 지위가 동등하다는 것을 강조. 이 말은 틀렸죠. 지금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우연성 음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 2번 작품에 대한 평가는 연주자의 능력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면 보여주었다. 이것도 틀린 말이고요. 3번 누구나 음악을 작곡하고 연주하는 것이 가능? 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죠. 그것으로 음악의 지평을 넓혔다라는 말은 틀렸습니다. 4번 음악의 창작과 실현에 관한
발상의 전환을 통해 불확정성이 음악의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불확정성 어디 나옵니까? 첫 번째 문단에 바로 우연성 음악의 개념에서 나오죠. 세 번째 줄 보시죠. 작곡이나 연주 과정에 우연성을 도입함으로써 불확정성을 추구하는 음악. 첫 번째 문단,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에 있는 걸 통해서 4번이 정답임을 알 수 있고요. 5번 왜 틀렸나 보도록 하죠. 작품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작곡과 연주에 대한 청중의 배경식이 중요하다는 것을 틀렸죠. 이것을 강조했다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5번은 답이 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다. 25번 문제 해결했고 26번 이제 그 가 부분을 읽고요. 이제 보기에 나와 있는 악보를 연주하는데요. 이제 우리가 기억해 둬야 될 것 1번, 2번, 3번, 4번까지 이렇게 순서 있었죠. 그걸 기억해서 여러분들 풀어보면 좋겠습니다. 첫 악구의 연주 방법 B를 선택하고 4분의 2박자 보통 빠르게 시작한다. 이거 시작하는 방법 나오죠. 연주 순서는 B, A, E, C, B, A, C, D, A. 그래서 A를 3번 연주하면 끝난다라는 거 나오죠. 한번 보도록 하죠. 자, 1번부터 보도록 하죠. 1번. 악구 A는 모두 2분의 4박자로 연주되는 것. 악구 A 앞에 보시죠. 악구 A 앞에 뭐가 있습니까? B가 있죠. 또 B가 있고 D가 있죠. 자, 그러면 A를 연주하기 위해선 B, D의 맨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 연주 방법을 따르면 되는 거죠. B를 보도록 하죠. 맨 마지막에 4분의 2박자 매우 빠르게. D도 4분의 2박자 아주 느리게. 4분의 2박자 연주된다. 이거 맞지요? 이건 5번째 문단 5번째 줄에 6번째 줄 보시면 보실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해당 악구의 연주가 끝나면 임의로 선택한 다른 악구로 이동한다. 이때 각 악구의 뒷부분에 다음 악구로 연주하는 방식이 지시되어 있기 때문에 라 그랬으니까 우리는 B, D를 살펴보면 4분의 2박자로 연주한다는 걸 알 수 있다. 자, 2번. 악구 B와 D는 모든 박을 악센트로 연주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 B와 D 앞에 뭐가 있나요? B 앞에는 C가 있고요. D 앞에도 C가 있어요. C를 보니까 4분의 2박자 모든 박 악센트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맞죠. 자, 악구 C는 3번 악구 C는 처음에는 보통 빠르기 C 앞에 E가 있고요. 그 다음에 C 앞에 A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러니까 C 앞에 E를 보면 되겠네요. E에 4분의 3박자 보통 빠르기 맞죠? E를 보면 되니까요. 그리고 요거는 두 번째는 A를 봐야 되는데 A 4분의 3박자 느리게 맞죠? 그 두 번째는 느리게 연주되는군. 맞고요. 4번 악구 D는 악구 D 다음에 A가 아닌 C를 선택해도 연주는 끝나 있고 3번 연주하면 끝난다 그랬죠? 3번 연주하면 끝난다. 밑에서 5번째 줄. 5번째 문제 밑에서 5번째 줄. 하나, 둘, 셋, 넷, 5번째 줄. 어느 하나 악구를 3번째로 연주하게 되면 끝난다. C를 연주하니까 하나, 둘, C 나와도 끝나네요. 이거는 5번째 문단 밑에서 5번째 줄. 그러니까 맞죠. 5번을 틀렸습니다. 뭐가 틀렸나 보도록 하죠. 악구 E는 원래 음보다 한 옥타브 낮은 음으로 연주한다. 악구 E는 뭡니까? 한 번만 연주됐죠. 한 번. 근데 보세요. 지금 여기 그 5번째 문단 11번째 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다. 그러니까 보세요. 동일한 악구를 3번이네요. 동일한 악구를 두 번째로 다시 연주할 때 찾았어요. 해당 악구 앞부분의 괄호에 적힌 옥타브 변경 지시에 따라 연주한다. 몇 번째? 두 번째로 연주할 때. 근데 E는 몇 번 연주했어요? 한 번 연주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이것은 5번째 문단 11번째, 12번째. 두 번째 연주할 때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5번이 틀렸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 짝짓기 문제 어렵지 않습니다. 이해하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 이 부분 여러분들 잘 이제 해결됐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24번부터 26번 문제 분석하고 지문 분석하고 문제풀이까지 다 마무리했습니다. 근거를 세워서 문제 푸는 훈련 그리고 내가 정답을 선택하는 것이 왜 어떤 생각을 통해서 선택을 했는가 사고에 오류가 있는 부분을 반드시 수정 보완하는 시간을 갖길 바랍니다. 자, 오늘 배운 부분 반드시 복습하시고요. 그리고 사고에 오류가 있는 부분 수정 보완하시고 여러분들의 정답의 근거를 꼭 수정 보완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